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AI가 쉬어가도 코스피는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볼게요. 자, 오늘 일종 고점이 2,780포인트입니다. 그 안에서 선을 지켜주면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투톱의 시세가 12시 구간부터 조금씩 살아났고요. 외인 기관의 순매수도 약간이나마 확대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83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지금 잠깐 빨간불 켜졌는데 오늘 마감까지 좀 플러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외국인도 순매수 규모 선물 시장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테마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입니다. 조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들고 왔고, 자, 자동차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기아, 이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좀 방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대거 팔고 다 현대차, 기아로 들어갔습니다. 왜 사느냐? 그 포인트를 좀 짚어봤을 때 첫 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보시면 현대차 연간 배당 성향이 25%에다가 자사주 1% 소각을 하겠다라고 연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다. 이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6월 초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한 번에 끌어올렸던 그 재료가 바로 인도 IPO인데 아직 죽지 않았죠. 상장하지 않았잖아요. 인도 IPO 하면 뭐 현대차 더 간다, 40만 원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6월 중순에 좀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 기아 쪽에서 살아나고 있다. 보면 FN 가이드가 이제 3개월 동안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팔로우 해봤더니 3개월 만에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급증했습니다. 현대차는 3조 8,600억 원에서 4조 317억 원대로 한 2천억 원 정도 올라갔고, 기아는 무려 5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 두 종목에 살아있고,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잘 판다.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기대감까지 엮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선이고요. 체크해볼 필요는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부품주들이 다시 낙수 효과를 더 크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 4분기에 아이오닉 5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이오닉 7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장 가동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은 뭐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가 가결됐는데 거의 찬성이 90%죠. 이런 악재도 있다라는 점 확인시켜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인도 IPO 할 때, 이슈 다룰 때 제가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을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함께 지금 자동차 수출도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진이 조금 조그맣죠? 근데 이게 현대차 그 울산 공장에서 이제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들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는 잘 안 팔리는데 뭐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카가 굉장히 잘 팔리나 봐요. 주목할 만한 부품사 중에서 HL 만도 SL이 대장이죠. 가장 가파르게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그린 게 이 두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갑니다. 특히 오늘 급등 종목이 화신이고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실세를 납품하고 있다. 거기다가 현대 모비스 주가 흐름,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 흐름까지, 뭐 자동차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때문에 최근 들어 바닥에서 계속 좀 반등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현대차 그룹의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한번 체크하시죠.
자동차 부품주 시세 보시면 삼성 공조가 1등이네요. 17%대 급등. 화신은 장중에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했다가 지금은 일부 반납하면서 14,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HL 만도, SL과 마찬가지로 고점 터치하고 일주일 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올라온 거라서 고점 넘어서 다시 더 높은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 보시면 좋겠고요. 화승 RNA가 5%, 서현 이화도 인도에 법인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8%로 최근의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살펴봤고요. 자,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6월 14일 날 이제 조선 시세가 오르기 전에 한번 짚어드렸고 실적 시즌 전에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고 어제 했고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다시 나왔는데 또 올랐습니다. 이게 보시면 4월부터 꾸준하게 상승했죠. 좀 가파릅니다. 벌써 1,700포인트에서 3,300이면 거의 2배가량 올라간 건데 오늘 나온 수치는 96포인트 증가하면서 3,475포인트를 찍었다. 왜 오를까요? 일단 ECB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선주 발주 증가. 여기도 발주 증가가 있죠. 왜일까요? 홍해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해운운임이 올라가고 발주 올라가면서 중고선가, 신조선가 같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리는 소식이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까지 들려온다라는 거였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4.8조 원 잭팟 터뜨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조선주 들여다보기, 조선 5곳을 준비했고요. 올해 저점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했을까를 봤을 때 쭉 우상향한 건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 1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HD 현대미포도 좋은 흐름 따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쪽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연속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역시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네, 분명합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저점 고점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긴 한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좀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 보시면 좋겠고 다만 오늘 외인 기관 동반 순매도는 나왔습니다. 각각 종목의 증권가 목표치 확인해 보시고 오늘 뭐 해운주가 정말 강했죠. 아무래도 해운 운임 지수가 강세다 보니까 올랐는데 사실 수혜는 기자재가 받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3 조선소 그리고 중소형 조선소 결국은 끝자락에 기자재가 있는데 세진중공업이 오늘 두 자릿대 강력한 상승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반에 4,000원대였던 5,000원대였던 주가가 오늘 10,000원을 넘겼고요. 국내 유일하게 조선 3사에 다 기자재를 공급한다라는 것. 현대 힘수도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이제 그 원래 LNG용 엔진을 납품하다 이제 컨테이너선까지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조선업종 시세. 다 하락 전환했네요. 삼성중공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분을 반납하고 3.9%의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오션은 최근에 횡보 기간이 길었다라고 했는데 한국조선해양처럼 반등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 HJ중공업도 사실 6월 달에 컨테이너선 수주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주가 반응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가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오전의 흐름도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